끼울까요? 네, 일단 기다려야지 안 되게 뒤로 왔다가. 여기는 손으로 빠져서 돼. 아니, 최한 선생님 이쪽으로.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네. 멋진 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저 1번부터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다시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2번도 저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치과계를 주도하는 서울시 치과의사회 39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진행을 맡은 서울시 치과의사회 법제이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송정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단상 드디어 선거가 또 시작이 됐죠. 오늘 이렇게 진료 끝내시고 어려운 걸음 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정책 토론회는 그동안 또 여기 훌륭한 기호 1번, 기호 2번 이렇게 해서 두 후보자님께서 또 같이 캔디데이트 옆에 부회장 후보자님께서 같이 훌륭한 분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회원분들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또 계속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양쪽 팀에서 다 페어플레이를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별 우리 선관위원들이 많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죠. 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어떻든 양쪽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치과계 서울시 치과의사에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널TV에서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여기 생방송으로 또 하고 또 우리 서울시 치과의사의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 이렇게 또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 이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1번 윤정태 회장 후보자님, 이승용 부회장 후보자님, 김응호 부회장 후보자님, 기호 2번 강현구 회장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신동열 부회장 후보자님, 함동선 부회장 후보자님. 다음은 오늘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각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자당 10분이며 함께 출마하신 부회장 후보자도 간단한 출마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후보자로부터 토론회 직전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서 3개항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사회자가 대신 질문하겠으며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진행 순서는 답변에 대한 재질의,
그리고 제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회장 후보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일 경우 대신 답변해 주십니다. 마지막 순서는 오늘 참석하신 회원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공통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참석 회원께서는 잠시 후에 앞에 마련될 질의함에 미리 준비된 질문서를 작성 투입하시면 이중 후보자가 각 한 개씩 뽑아 이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서는 한 개의 질문만 가능하며 마감 시간은 오후 8시 30분까지입니다. 또한 질문 내용 중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선택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질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폐기하고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은 서면 질의만 가능하며 일체의 구두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1. 상대방 후보에 대해 인신 후보자님 입후보자입니다. 회장 후보자를 비롯한 이승용 부회장 입후보자, 김웅호 부회장 입후보자 함께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회장 후보 윤정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서울시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 연일 매서운 한파로 우리 모두가 움츠리는 요즘만큼이나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처한 현실은 혹독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공권력에 의한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보고라는 수가 통제 정책으로 치과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한 1인 1개소법 통과라는 큰 산을 넘자마자 상식에 벗어나는 저수가 덤핑 치과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서울시 회원들은 부인구직난으로 인한 급격한 인건비 상승, 인근 치과와의 과도한 저수가 경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이 증가하는 등 치과 의사로서의 자긍심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난국을 타개하고 더 나은 앞날을 위해 왜 꼭 윤정택이어야만 하는지 오랜 고민 끝에 무거운 책임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 윤정택은 제39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며 회원 여러분께 자신있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약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보조 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집행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첫째, 진료 보조 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직접 센터를 설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서 경력 단절, 일반인을 교육하여 진료와 진료 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25개구 회장단과 협력하여 희망하는 구의 세일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협조하여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치위생학과와 연계하여 졸업생과 부인 희망치과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석션 로봇 개발을 지원하고 진료 자동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겠습니다. 취업과 공조하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정책을 펼쳐 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인구직난에 단기 알바 매칭란을 별도로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활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협회가 만든 치과인 사이트의 서치 역할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 노무사, 세무사를 확충해서 회원들의
노무 세무 고민을 1대1 서비스로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치과 원스톱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불법 의료 행위 고발 및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개원 질서를 저해하는 초저수가 치과에 대한 유관기관 고발 등 서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 대응 TF를 신설해서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및 확실한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협회와 공조하여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을 온라인으로 각 구청과 협력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진료 지원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서치 경영 아카데미를 계승 확대해서 신규 개원의 뿐만 아니라 개원 연차에 따른 경영 아카데미를 마련하여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치과 주치의 사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의회와 소통하여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하여 전 학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관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회무, 투명한 회계를 만드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무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대의원 총회에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원들이 원한다면 분기별로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회비 납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무 구조의 전산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을 찾아가는 교육,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보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치과 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서치보험위원회를 확대하여 각 부의 보험이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회원들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관련 상담 창구를 만들어 회원들과 1대1로 소통하겠습니다. 신평원 서울지원 국민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회원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 민원 처리 기구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치 회원 고충 처리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 위원분들을 선정하여 의료 분쟁 등 고충을 지부에서 처리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한 소통 강화는 물론 담당 이사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여 회비 분납 시스템 등 미가입 회원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제가 협회에서 총회에 통과시킨 출산 당해연도 여성 회원의 회비 면제를 서치에도 도입하겠습니다. 부의 지원책을 강화하여 부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시덱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엑스 정관을 임대하는 등 모든 치과계가 함께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서울시 치과의사회 설립 100주년이 됩니다.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대시민 인식 개선과 함께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민과 함께한 100년 그리고 함께할 100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치과의사회 설립 100주년 기념 부강복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우선 제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윤정태는 새롭고 투명한 서치를 만들고자 하는 지금의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회원이 우선이다 라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 후보 이승용입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우리 임종태 후보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대한치과의사회보다도 더 오래되고 전통적인 권위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 있는 단체에 맞게 저희 회원들이 충분히 그 권익을 임종태 후보와 함께 최선의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8대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웅호 19대 회장단의 당선이 저희가 된다고 하면 38대의 좋은 정책은 21년, 22년에 코로나라는 시덱스를 아주 어렵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잘 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으로 해서 2025년도는 한성치과의사 100주년이 되는 그 해에 치과계가 모두 단합이 되고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동선 부회장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준비해온 정견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부회장님들 출마에 대한 소견 먼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열 저는 강영구 후보의 부회장 후보로 이 자리에 선 신동열입니다. 저는 송파구 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서치 37대 집행부 공보이사 그리고 현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덱스 사무총장을 수행하면서 시덱스 고문이신 강영구 후보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덱스 그리고 서치 더 나아가 치과계의 발전을 위한 많은 디테일한 생각과 열정에 놀라고 감동받은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함동선, 조정건, 김진홍 후배는 부회장 후보라는 자신들의 자리를 기꺼이 저에게 양보하신 멋진 동재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출신 학교는 다르지만 서치 37대 이상복 회장 시절 제가 공보이사를 맡아서 힘들어할 때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즐겁고 그리고 보람차게 회무를 했습니다. 이 점이 강영구 후보 캠프로 오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카타르 월드컵의 16강 기적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심지어 중꺾만 하는 말이 생겨났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바로 그 뜻입니다. 강영구 후보의 서치 회장 세 번째 도전, 10년의 세월 동안 준비되고 또 준비된 강영구 후보의 중꺾마 정신을 응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영구 후보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7대 총무이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재무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9년간 서치 회무를 하면서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회무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턱관절 연수회와 보험 핸즈온, 카카오 채널을 기획하였고 신규 개연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개원 길라잡이 책자와 웰컴박스를 제작하여 신규 개연이와 미가입 치과의사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경제 상황 악화로 병원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저수가 덤핑 치과들은 서로 경쟁하듯 늘어나고 있으며 병원 직원 부인난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동네 치과 개원이들은 몸살을 넘어서 생존의 위협까지 내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강영구 회장 후보와 함께 제39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회원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는 저희 치과계의 축제입니다. 선거는 주인이 되는 회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치과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첫 직선제 서치 선거에서도 출마했었고요. 3년 전에도 출마했었습니다. 제 부족과 부덕으로 비록 회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6년 동안 회원들과 특히 이제 일반 회원의 시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고요. 제가 15년간 서치에서 일하다 보니까 몸에 은근히 배인 관료적인 어떤 이러한 분위기를 빼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치치과 학회나 열린치과봉사회, 영동포구 여기 신입에서도 제가 이사 일을 했었습니다. 회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고요. 약간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반성도 해봅니다. 일반 회원들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대화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청취했고요. 또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치과 개원이들한테 제일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원장실에 앉아 있는데 직원이 와서 원장실 문을 똑똑 하고 두드리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뭐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조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저희 지부에서 단숨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닙니다. 너무나 회원들이 힘들어하시고 실제로 병원 경영을 그만둘까 할 고민에 휩싸이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과 공조해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요. 다만 그러면 지부에서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지부에서는 지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부 내에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지원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주로 직원은 2명 이하로서는 동네 치과 선생님들의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 긴급 지원팀이 유선 연락을 하고 상황을 청취한 다음에 방문해서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위생사나 종사, 기타 전화라도 받아줄 수 있는 일반인들의 인력 풀을 구성해서 매칭시켜주는 시스템도 연구하겠습니다. 치과인이나 덴탈작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서 단기 알바생이라도 구해서 당장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뭐 30몇만 원 치과다, 심지어 뭐 20몇만 원 치과도 나왔다고 그럽니다. 저수가 덤핑 치과가 지금 큰 화두입니다. 이러한 저수가 치과들은 불법 광고하고 불법 위임 진료로 먹고 삽니다. 불법 광고와 불법 위임 진료를 척결하겠습니다. MSO라고 경영 지주 회사를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경영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본까지 조달되는 형태고 자본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형태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입니다. 이것을 협회와 공조해서 이러한 저수가 덤핑 치료를 일삼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해결하는데 저희 서치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민 홍보로서는요, 저수가 덤핑 치료가 실제로 환자분들, 시민들에게 얼마나 폐해를 가져오는가라는 부분들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무리 유능하더라도요, 예산 집행이 깨끗하지 않으면 회원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회계를 집행해서 감사나 부회장
부회장님, 부회장 협의회로부터 이런저런 뒷얘기를 듣지 않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을 지키지 않으면 막연한 빈 공약이 됩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지 않도록 믿고 바꿉시다. 이번에는 반드시 디테일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이 30초가 남으면 차인벨이 한 번 올리고요. 시간이 종료가 되면 차인벨이 2번 올립니다.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 오늘 선관위에 방금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질의는 3문항이며 답변은 3분 이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초가 남았을 때는 벨이 한 번 울리고요. 시간이 3분이 경과가 되면 벨이 2번 울리게 됩니다. 먼저 기호 1번 윤정태 후보께서 기호 2번 강영구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행 순서는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3분간의 답변 시간이 있고 2분간은 제 질문 시간이 있으며 제 답변은 3분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호 1번 윤정태 후보 질문 뒤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영구 후보님. 강영구 후보께서는 보조 인력 긴급 지원팀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실효성과 실현성에 의문이 듭니다. 지난 6년간 서치 취업 교육을 수료한 분들께 연락해서 인력풀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치에서 덴탈 재배 광고를 내서 인력풀을 만들면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풀이 바로바로 동네 치과에 공급되지 못하고 정체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구인이 어려운 치과에 굳이 지부에서 찾아뵙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커녕 회원들께 부담감만 주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걱정들 하는 것 같고요. 보조인력 긴급 지원팀은요, 저희 이제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 이사분, 직원 또는 여기에 동의하시는 불임구직에 관련된 업체에 이제와 함께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팀을 구성해서요. 또한 주로 대상은요, 직원 2인 이하의 소규모 동네 치과가 되겠고요. 본인들이 원치 않는 방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선으로만 안내나 소개를 원하시면 그게 응해드릴 거고요. 본인들이 그래도 와서 우리 치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봐달라 그러면 접수 시스템에서부터 뭔가 시간을 절약하고 인력을 절약하고 간편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찾아가서 심리적인 안정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단체에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릴 테니까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필요하면 요 보험 청구 교육이라든지 기타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게도 안내해드리고요. 또는 이제 잠깐 단기 알바생들을 만약에 매칭시킬 수 있으면 단기 알바생이라도 매칭을 해드려서 보험을 드리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결까지 고민을 하는 거는 좀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영구 후보자께서 이렇게 거창하게 보조인력 긴급지원팀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인력풀을 이렇게 다 모집해서 이 인력풀을 집행부에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지금 플랫폼 회사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보조 인력의 지금 문제점들을 구인난들을 이런 플랫폼 회사와 같이 협조해서 우리 서울시 회원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치 집행부에서 이렇게 인력풀까지 모아갖고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무리하게 이런 지원팀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영구 후보께서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저희가 말씀드린 그 공약에서도 동의를 구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강제로 오픈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인력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구인구식 플랫폼과는 어떠한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직 시행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당장 힘든 지금 2명 이하의 동네 치과에서 갑자기 1명 또는 2명이 그만두면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전화라도 해서 안심을 드리고, 찾아오기를 원하시면 찾아가서 뭘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여쭙고, 또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윤정태 후보님의 공약들 잘 보았습니다. 다만 늘 공약들은 거의 모두가 지난 몇 번의 서치 선거 및 협회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들로 보입니다. 윤정태 후보님만의 새롭고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하면서 서치 공약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회원들이 서치에 바라는 것은 역시 보조 인력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과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그 회원들의 고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인력 그 난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안건은 제가 뭐 특이하게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는 지금 부회장 후보로 나와 출마하신 이승용 후보님이 지금 협회 회원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서치에도 이런 서울시 회원들의 고충이 있다면 협회 회원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경험으로 각 전문 분야의 이사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아니면 외부에서도 그런 전문 서울시 회원 중에 위원으로 모셔서 회원들이 정말로 현실에 부딪힌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협회에서 총회 통과시킨 당해년도 여성 회원의 출산 시에 그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을 지금 서치에도 도입을 할까 합니다. 제가 공약을 강캠프와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과거의 공약들과 비교했을 때 이 두 가지 점이 좀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강영구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재질문하시. 제가 프레시하게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협회 집행부 때 일부 감면에서 아마 2022년도부터는 전부 감면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로서도 기쁩니다. 제가 제안했던 공약이고요. 전혀 새로운 공약은 아닙니다. 6년 전에 제가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서치에 이제 회원 고충 처리위원회를 두겠다 하셨는데, 이것 또한 뭐 새로운 공약일 수는 없습니다. 협회에 있는 거 서치에도 두겠다는 건데, 이게 옥상옥 또는 옥하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협회로 연락을 드리면 협회에 있는 단연간 자료가 축적된, 또 예산도 뒷받침되는 직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자문단, 고문단도 있는데, 굳이 또 지부에서 이것을 또 처리하다가 또 안 되면 또 협회에다가 또 올리고, 그러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간만 끌고 회원들만 더 힘들게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차라리 협회 고충처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 그 부분은 협회를 도와서 잘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서치는 서치만의 어떤 고유한 업무 영역을 지키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정태 후보께서 재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해년도 연회비 면제가 6년 전에 우리 강영구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셨으면 아마 서치에서 6년 전부터 이제 그
법이 통과, 그러니까 총회에서 통과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6년 전에 당선이 못 되셔서 이 공약이 또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서치에서도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이신 이승용 부회장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영구 회장 후보께서 고충처리위원회가 꼭 굳이 서울지구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 3년 기간 동안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고충처리 그 건수가 굉장히 2배, 3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협회 직원 한 사람으로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분담하는 차원이고 또 서울지구에서도 같은 그런 그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뭐 굳이 상설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것을 이번 공약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질문.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한다 하셨는데 이미 회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며 잘 운영되고 있으며 서치 회원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 중인데 굳이 서치에 신설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좀 전에 다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치에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이 회원들이 그 협회 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국적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회원들이 고충이 생겼을 때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 내에 회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실의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강영구 후보께서 반론 또는 반론에 해당되는 얘기는 이미 드렸고요. 글쎄요, 이거 뭐 회원들이 원할지 안 원할지를 아마 좀 청취를 안 해본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협회 고충처리위원회가 워낙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저희 서치 회원이나 임원분 중에서도 그게 또 많이 관여하고 계시고요. 그게 관여된 변호사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예산이라는 것이 뭐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협회는 서치보다 한 5배 내지 6배 예산을 운영하는 큰 기관이니까요. 뭐 우리가 돈이 아까우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는 건 필요하죠. 일을 좀 분담해서 이런 부분은 서치에서 서치 회원들한테 좀 해결을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드릴 수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굳이 거창하게 처리위원회라는 것을 우리 서치 지부에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좀 이중과세 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앞으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혹시 좀 여기저기 의견들을 청취해가지고요. 조금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떤 분이 회장이 되시는 간에 이게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범위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회원들과 이렇게 논의를 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시죠? 그럼요. 네. 윤석재 후보께서 거기에 대해서 재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민해서 그 고충처리위원회의 그 구조나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입니다. 강영구 후보께서는 구강 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아울러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기존의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급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는 지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실행할 생각이십니까? 집에서도 밝혔듯이요. 뭐 저희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권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협회랑 당연히 협조해야 되고요. 그러한 논의들이
대한노인회와 함께 국회에서도 아마 공청회 다녀오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힘을 보태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주마가편이라 그러죠.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구강검진 의무화라든지 파노라마 필수 촬영 부분도 지금 또 국회나 해당 단체와 지금 협회에서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에 도움을 드리겠다는 건데 윤중태 국회에서는 그러면 보험 임플란트 확대라든지 파노라마 필수 촬영이라든지 구강검진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뜻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정태 후보께서는 서치회장 질문하시기 선거에 후보로 나온 치과 의사가 지금 이 말을 듣고 뭐 파노라마 지금 구강검진의 파노라마 포함 그리고 임플란트 개수 확대 이거를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지금 공약 책자를 보니까 우리 캠프에서 저는 이 책자를 봤을 때 이거 협회장 선거 책자인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파노라마 구강검진 포함이나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내세우는 거는 사실상 서치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할 일은 아니고 협회에서 아까 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캠프 같은 경우는 민생 안정, 그다음에 회원 고충에 집중해서 공약을 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너무 협회와 협조하는 공약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영구 후보께서 아쉽습니다. 대답변하시죠. 협회와 관련된 공약은요. 윤중태 후보님 공약이 훨씬 많습니다. 읽어보시면 꼼꼼하게 알 수 있고요. 추가적인 답변은 우리 함동선 부회장 후보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는데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지만 서치 우리는 협회가 아니니까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죠. 예를 들면 대국민 홍보 같은 것들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방송이 이제 그 방송이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국민을 홍보를 하고 25개 치과구 저희 회원들 저는 회원들한테 포스터를 제작해가지고 회원들 병원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회원들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분위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국회나 그런 데서 행정적인 법적인 것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강영구 후보님께서는 당선 시 서울지구 회원의 출신 대학별 비율을 반영하는 상평 인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서울시 회원 모두가 좋아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구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상평 인사를 하는 것이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됩니다. 지금 38대 집행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사분들의 출신 학교라든지 뭐 출신 지역이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는 뜻이 아니고 해당 어떤 부에서 개업하고 계신지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1개 치과대학이 있는데 최소한 11개 치과대학에 1명 정도 이상은 들어오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 회원들의 한 20%가 넘는 여성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이사분들의 어떤 비중도 좀 늘릴 거고요. 또 젊은 회원들도 속속 요즘 개원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 회원들의 어떤 고충을 듣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젊은 회원들도 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회무 경력 있고 뭐 나이 든 분만 이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두루두루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태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본인께서 지금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꼭 그렇게 11개 치과대학이 있다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에서 보고 이사가 이 대학이 빠졌네, 그래서 어느 대학에 치중됐네, 그렇게 치중이 돼서 현 집행부나 과거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젊은 치과 의사나 여성 치과 의사들 많이 해서 골고루 이사에 임명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너무 막 이 치과 대학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는 또 하나의 단점을 또 만들어냅니다. 지금 협회 이사들이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각 학교마다 빠지지 않고 골고루 이사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들을 임명할 때 회장이 어느 정도 그 이사의 능력과 과거에 이 분이 했던 회무 능력 같은 거를 평가해서 이사를 뽑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학교에 탕평 인사를 한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회처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사회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또 그 동창회 압력을 받아서 또 그런 지시를 받고 이렇게 또 발언을 하시는 이사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영구 후보께서 이 답변하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는 거는요. 우선 기계적인 산수적인 나누기를 해서 배치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동창회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또 이렇게 임원을 지내다 보면 그 어떤 능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구의 의견도 당연히 숙지해야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서치 집행부가 서울 회원들을 골고루 좀 보도만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건 취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태 후보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약 중 회원들을 위한 혜택을 강화한다 하셨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정태 후보께서 말씀하십니다. 회원들의 혜택을 제가 협회에 있으면서 가장 재무이사이기 때문에 가장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회비를 낼까, 왜 내가 회비를 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제 회비를 내봤자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없고 내가 왜 회비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후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의사로 있으면서 이런 혜택을 늘려야지만 협회 회원이든 서치 회원이든 회원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지만 이 일반 회원들이 회비를 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혜택을 늘리는 방법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생각이었고요. 그 혜택 중에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회원 출산 시 연회비 면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서치 행사에서 회비 완납자와 3회 이상 미납자에 대한 어떤 차별화를 둬야지 이게 그 미납 회원들이 회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치에서 온라인 본수 교육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차별화를 두고 있겠지만 더욱더 조금 차별화를 둬서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더 증진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영구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비단 보따리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여쭙는데 비단 보따리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여성 회원을 위한
수사년도 뭐 회비 면제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6년 전부터 출마했을 때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미가입 회원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누리는 혜택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가입할 때에는 또 그게 걸맞는 또 축하 세리머니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진행했던 웰컴 박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신규 개호인 선생님들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하나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좋은 호응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주는 뭔가를 답변을 요청했는데 뭐 그런 건 앞으로 연구하신다고 그러고요. 저 또한 당선이 되면 이런 회원들의 혜택을 하나라도 더 손에 쥐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 뭐 학술대 등록 시에 좀 적은 비용으로 등록하는 거,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 처리를 좀 간편하게 구해하는 거 이런 거에 덧붙여서 구강검진 시에 소규모 동네 치과도 골고루 구강검진 인력들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동 주치의 사업도 좀 이렇게 소규모 동네 치과에 골고루 이렇게 나눠줘서 일부 대형 병원들이 독식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넓게 분산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윤정태 후보께서 제가 아까 회원의 혜택에 고민이 좀 있었는데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 질문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질문서를 먼저 뽑고 진행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그 질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기호 1번 윤정태 후보, 기호 2번 강영구 후보 순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기호 2번 강영구 후보, 기호 1번 윤정태 후보 순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이 중복이 돼서 하나를 더 선정했습니다. 좋습니까? 이 실체를 보면 참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윤정태 후보 먼저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강영구 후보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 공약에 나온 거구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일까요? 질문의 요지는 서치 회원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구체적인 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치과계 쪽은 그렇게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해서 그렇게 유관 단체와 활발하게 그런 커넥션이 없는데 지금 의과 쪽은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그런 과에서는 중국이나 뭐 동남아에서 오는 외국인 환자와 네트워킹이 돼서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그런 네트워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알아보고 그런 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 치과계와 치과 의원들과 연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질문 3개 중에 하나를 넣을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메디칼 쪽에서 뭐 성형외과 피부과는 로컬에서도 강남에 주로 대형 병원들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관에다가 신고도 해야 되고요. 시설과 인력이 일정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텍스 리턴도 해줘야 되고요. 통역 요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에는 항상 브로커들이 낍니다. 브로커 수수료를 뭐 30%로 받아가는 브로커가 있네, 뭐 40%로 받아가는 브로커가 있네, 이런 소문이 성형외과나 피부과 쪽에서는 뭐 횡행하고 있고요. 중국계 모 브로커는 뭐 그걸로 해서 강남에 빌딩을 샀다, 이런 얘기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치과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골고루 이렇게 퍼질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오히려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혹 좋은 방법이 있어서요. 우리 동네 소형 치과에도 골고루 환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대찬성이죠. 이거는. 이상입니다. 네, 더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서치 가입 회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고요. 질의 요지는 서치 가입 회원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은 무엇인가요? 제가 회무를 할 때부터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았고요. 미가입 회원들을 각 구별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다양한 혜택을 드린다고 이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사실은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이제 서치에 이제 가입이 되면 좀 하나의 우산 아래 들어오는 거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요. 제가 공약에 넣은 것들이 다 보조인력 문제가 생길 때 긴급 지원팀을 구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수가 덤핑 진료나 불법 위임 진료를 일삼는 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원을 보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탐문해가지고 법정에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하고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나름 열정을 가지고 회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진심이 통하면 그분들도 이제 많이 회에 관심도 가지시고 입회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집행부가 열심히 뛰는 거 이외에 뾰족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구회에서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구회 찾아가면요 만나주지 않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진료 중이라고 이렇게 원장실 분도 안 내려주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20수년 전부터 제가 구회 총무할 때부터 저는 열심히 연구하고 해왔던 일이라 좀 더 나은 방법,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회 이사로 있을 때 구회 가입도 안 하고 서치 지부에도 가입을 안 하시는 회원들에게 계속 전화 드리고 찾아가고 가입해 주십시오 하고 강형구 후보님처럼 그런 생각으로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입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서 아예 가입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작년 가을에 협회 해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여기 정보통신부랑 같이 해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게 협회에서 쓰는 해무 프로그램을 지부와 분회에서도 같이 쓰게 하려고 제가 전국 재무이사들을 다 모이시라 그래서 그 해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고 그 해무 프로그램의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악구나 서초구에서 어떤 그 구에 계신 분이 회비를 내게 되면 이게 지금 시스템은 구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낸 사람들을 모아갖고 그 이후에 서치 지부에다가 보내줍니다. 명단하고 그 구회비 서치 회비를 낸 거를. 그러면 그 서치에서는 또 다른 구에서 온 거를 또 합쳐갖고 한 며칠이 걸려서 그 회비를 또 협회에다가 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서초구에서 돈을 냈는데 내가 협회비까지 다 냈는데 내가 협회비 낸 거를 알아차리려면은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큰 문제점은 없겠지만 선거 때야 빨리빨리 처리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어야지만 참가하는 행사라든지 그러면 또 민원이 되게 많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 협회비까지 냈는데 왜 지금 미납 상태로 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 해무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점도 개선하려고 개발했지만 통계학적으로
이 미납 회원들이 이 사람은 구회비만 냈는지, 이 사람은 구회비와 지구회비를 냈는지, 협회비까지 냈는지 개인에 대한 정보를 그 회비 정보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그 미납 회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분들께 그 회원 가입을 독려할 때 아니면 미납된 회비를 내시게 만들 때 만약에 어떤 분들은 구회비만 내고 서치 지불을 서치 회비를 안 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뭐 구회비도 내셨는데 왜 서치 회비를 안 내셨느냐, 그리고 서치 회비를 내셔야지 이러이러한 뭐 그 회원으로서의 혜택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통계학적으로도 이용해야 되고, 이렇게 미납 회원들을 좀 가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후보자당 3분이고요. 세 분이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아까 처음 했던 거와 역순으로 기의원 강영구 회장 입후보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정책 토론회 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세 가지 공약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윤정태 후보님 책에서 아까 질의도 있었지만 탕평 인사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20%가 넘는 우리 여성 회원들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젊은 회원들이 또 서치라는 공간 내에서 활동하고 또 역할을 부여받고 어떤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 경영입니다. 경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요. 발해 간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영과 관계된 부서가 치무, 보험, 정책 파트입니다. 치무 파트에서는 아까 나왔던 아동 주치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파노라마, 그다음에 필수 검진 항목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회로 하여금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 나서게 유도하고요. 협회가 조금 일을 할 때 우리도 열심히 도와서 조금이라도 이게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보험 파트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 임플란트 현재 2개인데 4개로 늘어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것 중에 이제 보험 교육도 있습니다. 뭐 청구 교육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보험 교육은 TMJ 관련 우리 한동순 부회장님이 연재로도 이제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MJ의 인기가 계속 뭐 높아지고 있고요. 청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양한 어떤 이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시작했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파이, 블루오션을 위한 어떤 새로운 노력들을 보험 파트에서 교육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정책 파트에서는 이제 경영 아카데미가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아카데미를 좀 더 소규모 동네 치과 위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혼자서 어시스트 없이 석션할 수 있는 어떤 툴이라든지 석션 로봇 개발은 현지병부에서 이제 MOU를 맺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전자차트라든지 구강 스캐너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우리도 배우고 지구인이랑 같이 또 가서 뭐 시덱스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고 해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믿고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39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정책 토론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95년도에 서초구에 처음 개원해서 동네 치과 원장으로 살아오면서 회원들의 고충과 원하는 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에 서초구 이사를 시작으로 회장을 마칠 때까지 여러 이사를 거치면서 각 분야의 회무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재무이사로 있으면서
이 재무이사는 모든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예산이나 집행이나 그런 걸 각 위원회 업무를 파악해야지만 결제를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사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또 그런 업무 전체적인 흐름에서 업무가 흘러가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회와 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였고 또 협회와 지부와의 관계에서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앞으로 지부로서의 할 역할 그리고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현실에 부딪힌 고충을 해결하려는 게 저희 첫 번째 과제이고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당선이 되더라도 제가 한 약속을 꼭 지키는 리더가 돼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치프레이즈 선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우선이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거 이 투표율이 65% 약간 상회했습니다. 역대 서울시 치과의사의 선거는 77% 이상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자칫 이 회원들이 이런 강영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의 장을 정말 하기 싫은 장으로 만들지 않도록 양쪽 후보께서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또 서로 믿고 페어플레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두 분 회장 후보자님과 네 분의 부회장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당선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책토론회는 오는 2월 16일 목요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늘과 동일합니다. 이것으로 서울시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1차 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뒤로 찍을까요? 네, 일단 후보자님 안 되게 뒤로 왔다. 여기는 후보로 빠져도 돼. 최한 선생님 이쪽으로.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네. 국장님 오시면 되죠. 거울도 한번 보십시오. 제 출중하신 분들이랑 필요 없습니다만 전 세계가 보는 방송이고요. 다시 한번 때문에 휴대폰은 진동을 해주시고 책상에 올려놓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무음으로